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지금 지수 움직임, 오늘 오르고 내리고 또 내려도 다시 오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힘이 있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바이든 시대가 딱 문을 열었고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변화, 기존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진행됐었던 사항들을 많이 틀어버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탈퇴했던 뭐 기후 협약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그 이전 상황으로 되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제닛 옐런 뭐 이런 이제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뭐 특별하게 뭐 문제 없어서는 이제 이 제닛 옐런이 사실 연준 그 의장으로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입장이고, 그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만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불법 자금이나 불법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니까 규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 쪽은 좀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 시장도 바이든 시대에 맞춰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상승했던 것들도 꽤나 있었던 터라서, 그래서 조금 이제 눌렸다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 정도이지 뭐 하락으로 크게 꼬꾸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살펴봤을 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죠. 그리고 원화 약세는 지수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이제 주말 동안 뭐 또 특별한 거 없이 다시 원화 강세, 지금 방향 이렇게 지수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스럽습니다. 그동안은 원체 그 원화 강세가 진행되던 터였고,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원화 강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다시 요 자리 구간들에서 저점들을 지켜내고, 또 요 안에서도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환율의 방향이, 큰 방향이 상방으로 올려치는, 그래서 즉 원화 약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리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어쨌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이런 환율의 방향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급격하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지금 차트로 보실 수가 있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되돌림 정도라도 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수는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오늘 또 자동차가 일단 쉬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해서 네이버나 게임주들, 네이버, 게임주, 엔터, 화장품, 이제 약간 중국 소비 관련된 것들이나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뭐 특별한 것까지는 없거든요. 특별한 사항들까지는 없고, 산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뭐 하이로닉, 그 다음에 뭐 메디톡스,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의 몇몇 개들이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이쪽이야 딱 하는 이 정도의 모습은 그 외에는 별로 없다. 이제 뭐 삼성 SDI도 좋은 모습이고 뭐 이러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날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래서 환율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환율을 보는 건데, 환율을 봤더니 오늘은 좀 오르더라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종일 그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우리는 굳이 그 부담을 안고, 그죠?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금요일날 무언가가 주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현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갖고 넘어가는 게 낫지, 주식을 기어이 뭔가를 사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수가 특히 시장 자체, 특히 우리나라 시장 이 부분에서 3150이 지금 중요한 자리인 건 아시겠죠. 3150 여기 3150 3150 계속 걸려졌던 그런 자리, 오늘 또 마찬가지로 공방을 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150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자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이 부분들 지금 밑으로 깨졌다가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돌파를 시도했는데 야 지켜질래 말래? 그렇게 오늘 올라가 봤지만 도로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졌다, 이제 올라섰다 하면은 다시 신고가를 치고 나갈 가능성들이 있겠고, 다만 그럴 때에는 삼성전자든 아니면 뭐 현대차 그룹이든 이런 쪽들이 같이 또 움직여 줘야 되겠죠. 그래야 요럴 때 나타났던 현상처럼 돼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개인들이 이전에 여기에서 묻지마 난 돈키호테야 하면서 덤벼들었던 모습과는 약간은 힘이 좀 딸린다, 겁을 좀 먹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약간의 반등이 더 나오기도 했지만 21년 만에 나타난 그런 징후, 꼭지 징후가 좀 있고 해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밑으로 크게는 아니어도 최소한 21이동 평균선 정도를 터치를 하기 위한, 또 이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박스권이 진행될 수 있는 정도라도 되지 않을까. 또 운이 나쁘게 시장이 쭉 밀리는 가능성도 열어는 놔야 됩니다. 어쨌든 실물 경기가 좋지는 않다는 거는 분명히 아실 거고, 시장이 그냥 풀린 유동성이, 돈이 갈 데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에 몰리는 그것도 한계치에 다다를 수 있고요. 웃기지도 않은 게 지금 역사상 반대 매매가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세요? 웃기죠?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막 크게 흔드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 매매가 나가지? 자, 여기서 반대 매매라 하는 것은 신용이나 미수 뭐 이런 부분들을 써서, 그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용을 써서, 신용자를 써서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일정 비율이 있죠. 담보 비율을 하회하는 그런 수익이 나타났을 때 강제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고객이 산 주식을 팔아버리는 상황, 요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 다음날 뭐 하한가로 이렇게 던지죠. 시장가로 던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가에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조금 덜 낫고, 만약에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하한가에 던져집니다. 웃기죠? 이렇게 불리하겠는데, 어쨌든 무조건 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반대 매매를 당한다는 것은 계좌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부도 없이 무턱대고 덤벼드는 이 상황이 조금은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돈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돈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환율이죠. 어쨌든 환율.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내지는 이자가 금리가 1%를 넘어서는, 우와 이거 어떻게 1% 넘어섰지 이 시국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징후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또 뭐 이때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서는 뭔가가 좀 시장이 변했음을 알려주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무조건 시장 빠질 거니까 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할 건 아니고, 아니죠. 오히려 이제 만약에 좀 시장이 쉬어간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그런 것들,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게임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서러운 종목도 있었고, 최근에 계속 그냥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일단 좋은 모습들입니다. 넥슨 GT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10월 말에 제가 넥슨 GT 사야죠. 그래서 우리는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한번의 황마를 모았지만, 넥슨 GT가 실제 그 고객들이, 유저들이 결제를 하는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결제. NC소프트하고 넥슨 GT예요. NC소프트하고 넥슨 GT인데, NC소프트의 이제 리니지 M 뭐 이런 것들이
넥슨 GT의 그 바람나라 여기에 이제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넥슨 G NC 소프트가 못 가면 넥슨 GT였어요. 그래서 뭐 이 구간도 여기 구간에서 그죠? 예, NC 소프트 상승 안 할 때 넥슨 GT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래서 안정적이다. 내려오면 사야 될 주식들은 이제 이런 것들, 예, 실적이 결제가 이루어져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참고해야 되고, 오늘은 뭐 많이 올랐습니다. 데브시스터 뭐 어저께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와, 오늘은 상한가를 가네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신작 게임 나왔다고 그놈의 이제 쿠키런 뭐 이거 하나 게임으로 참 오랫동안 먹고 사는 회사인데, 쿠키런, 예, 쿠키런 갖고 또 뭘 어떻게 하려는지. 저도 이제 게임은 잘 안 해서, 모바일 게임은 잘 안 하니까, 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잠깐 할 땐 재밌는데 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 너무 인생의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게임을 잘 안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래요. 옛날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서울시장도 한번 봐야죠. 여러분, 서울시장 쪽에 정책적으로 정책 테마주를 보실 곳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에 TV 출연을 해서 이미지가 너무 좋아진 것 같다. 놀랬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장애인 딸을 대하는 태도와 그 딸이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그냥 TV에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은 확실히 결코는 아니고, 평상시에 얼마나 아끼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이제 느껴졌었던 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경원 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급격하게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은 이미지와 상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상품성이 있어 보이는가, 그래서 그 관련주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맥주 보지 말고 정책 테마주를 보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무상급식 그리고 장애인 정책 요 부분에 상당히 그죠? 그 신경을 많이 쓰더라.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이날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그 이후로도 요거를 신라 SG라는 종목을 많이 좀 언급을 시켜드리고, 그죠? 나경원 관련주 이런 거 많이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어쨌든 정신테마주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오히려 튄다. 그죠?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오히려 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었던 거고, 신라 SG.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수익나신 분이 계시다면 뭐 수익 축하드린다는 얘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성들이 이제 잘 봐야 돼요. 어차피 박영선이라는 사람과 이제 어차피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야의 입장과, 또 여는 여대로 이제 2파전 또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야는 야대로 여러 사람들이지만 뭐 국민의힘에 이제 한 뭐 단독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정해지겠죠. 나름. 근데 몸값이 내지는 인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크게 올라간 사람의 주가가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도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심에 있어서도 많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막판에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등등등의 종목들,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6%대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주식 비중을 굳이 금요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갈까 말까 할 때 환율을 한 번씩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지금도
이제 일봉이었고 이제 이걸 분봉으로 바꿔보며 오늘 하루 중 계속해서 상방 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괜한 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괜한 부담을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시장이 만약에 진짜 나빠진다라면 뭐 어쨌든 이쪽입니다. 뭐 일단 서울시장이 더 가까운 시일이고 대선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려보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뭐 이런 동신건설이랄지 오늘은 뭐 하이로닉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이야기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관심 있게 볼 만한 그 종목들, 동신건설이든 프리엠스든 또 윤석열 관련주로서는 뭐 덕성이나 서현 같은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라는 부분들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월요일날 아마 안철수 씨 관련돼서 이슈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뭐 대표 주식은 안랩이고 또 가벼운 주식은 써니전자 뭐 이런 것들, 또 뭐 다블 멀티미디어 뭐 몇 개가 있어요. 링가링 하면서 링네트도 뭐 한번 연관 종목으로 움직인 적이 있고 하는데 최근에 좀 별 볼 일 없긴 한데 어쨌든 요 안랩이나 써니전자 뭐 이런 정도, 뭐 다물 정도까지 해서 한 번은 반짝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면 뭐 빨리 얼른 수익 먹고 나오는 그런 것도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랩이 좀 많이 무거울 수 있어요. 뭐 물론 정치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쏠려 버리면 그냥 가는데 안랩이라는 종목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써야 될 자금 규모가 매우 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좀 가벼운 종목들이 또 의외로 쉽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가벼운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인데 별로 뭐 없네요. 별로 없고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뭐든지 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좋은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그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1월이 또 후반으로 왔어요. 월말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음 주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또 2월달 준비 잘 하시고 2월 대비도 좋은 방향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지금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ELW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다가 생각보다 뭐 나옴에 있어서 시세, 특히 어쨌든 콜 쪽을 저가가 없다 보니까 저가 콜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임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아직은 ELW 쪽보다는 주식 쪽 대응을 집중적으로 좀 하시는 것이 더욱 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어쨌든 초강력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횡보하듯이 좀 조정받는 쪽이 가까울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은 늘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 30%라도 또 혹시나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저점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시장 어려울 때는 오히려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거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가 늘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